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고민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지금 박인 세일 맞나요? 지금 세일하고 있나? 백화점들하고 이마트하고 이런 거? 그 박인 세일이 아닌가? 뭐야 그래서 제목이 지금 박인 세일 맞나요? 아마 주식시장 박인 세일이 맞냐고, 싼 가격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 간간히 용돈으로 했었는데 요즘 엄청 빠지더라고요. 남편 몰래 적금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뭐다? 남편 몰래. 절대 알아서는 안 되죠. 남편 몰래.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키포인트 몰래? 와이프 몰래, 남편 몰래, 동생 몰래, 시아버지 몰래, 시어머니 몰래,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절대 몰라야 돼. 알면 큰일이나. 이게 키포인트야. 남편 몰래 적금 하나 깨서 거기다 뭐까지 깼다고? 적금까지 깨버렸어.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주식을 하셔야 되나? 적금을 다행이네, 2개는 깨지 않아서 하나만 깨서 적금 하나 깨서 크게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넣어볼까 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나오네. 그런데 아직 한 건 아니야. 남편 몰래. 전제 조건이 뭐야? 남편 몰래, 적금 몰래.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다행히 아직 가정이네. if였네. if. 넣어볼까 하는데 지금 박이세일 구간인 거 맞죠? 사고 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래갖고 만약에 사고를 치고 내가 그래 지금 박이세일 해갖고 했는데 떨어진다. 그럼 내 영상을 부랴부랴 찾겠지. 그 밑에 뭘 쓰겠어? 용재야, 박이세일 맞다며. 악플이 달리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사고 치기 전에. 대형주들 거의 30-40% 빠졌던데 지금 사도 그때 산 사람들보다는 이득이잖아요. 지금 크게 들어가서 한 3년 있다가 어플 켜보면 깜짝 놀랄 수익률로 불어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if야, 가정이야. 용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허허. 웃을 때가 아니야. 웃을 때가 아니야. 결국 이 시청자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 증시가 고점 대비 좀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 삼성전자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라도 지금이라도 좀 돈을 마련을 해서, 시드를 마련해서 저점에서 좀 사놓으면 시장이 또 올라가게 되면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저점이 아니냐라는 건데, 주식시장은 항상 저점이야. 늘 그렇지만 지금도 저점이고 내일도 저점이고 5개월 후에도 저점이고 7개월 후에도 저점이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내가? 결국에는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해가? 왜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어? 모든 상황 여건이 그래. 자, 일단은 금융시장은 뭘로 움직이는 거야? 돈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지.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 물가 상승이 있는 거야. 형 초등학교 때 문방구점 앞에서 어묵 50원이었어. 공중전화기 10원이었어. 지금 물론 공중전화기가 사라졌지만 지금 어묵 하나에 얼마야? 1,000원이지.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 얼마였어? 나는 1,200원대 시절이었었어. 짜장면 한 그릇에 1,200원. 나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고. 야, 엄마 100원만. 지금 이런 소리 안 나오지? 옛날에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 과자 하나에 50원 100원이었을 시절이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돼? 상상도 못할 가격이지. 그거의 바탕에는 뭐야? 물가가 올라간 거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는 이건 인플레이션의 문제하고 다른 거야. 그냥 삶의 질 자체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360을 매일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야. 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한 번 올라간 물가는 잘 안 떨어져.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짜장면을 3,000원에 먹었어. 근데 한 달 뒤에 짜장면이 6,000원으로 올라간다 해봐. 이건 감당이 돼? 감당이 안 돼. 근데 6개월 뒤에 짜장면 값이 100원이 올랐다 쳐봐. 감당돼? 되잖아.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큰 문제인 거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우상향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결과야. 그러면 결국에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금융시장인데, 금융시장도 어떻게 되겠어? 점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거고, 불과 20년 전에 나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금융시장은 항상 저점이란 말이 그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 있겠지. 올라가는 동안에 흔들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급락이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해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나마 좀 제일 밑에서 사자는 거야. 그나마. 어차피 올라갈 건데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똑같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떨어져 있을 때 사자는 거지. 근데 이건 관점은 이제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20년, 30년의 주기를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냐? 그건 아니지. 보통 5년 버티면 많이 버틴다고 해,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 시청자분들도 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 한 내가 5년 매매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지. 내가 그 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냐? 벌써 자리 펴고 하고 있지. 다만 우리가 그건 있어. 한국 시장 자체가 코로나19 때 시장 한번 꺾이고 나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정말 크게 올라갔을 때, 그때도 시장의 대부분의 모든 뭐 유튜버들이나 주식 전문가들 보게 되면 그때도 저점이라고 했었어. 왜? 한국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
되다. 근데 맞는 말이야. 한국 시장은 그때 고점을 찍었을 때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시장 자체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을 때야. 비록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왜 그러냐면 그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나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서 항상 프리미엄이 안 붙어. 원래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를 놓고 본다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나 전체적인 재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더 갈 사야지 정상적인 가격이야. 예를 들어서 코스닥 2,000이다 그러면 4,000은 갈 사야지 그냥 정상인 가격이야. 지금부터 2배는 띄워야 돼. 그러고도 내가 봤을 땐 부족해. 우리나라라는 브랜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코스피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의 뭐 실적이나 매출, 세계적인 진출 이런 거 봤을 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가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하락이 나왔거든. 마이너스 5% 6%씩 막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북한이 미사일 빠진다 그래서 그렇게 안 빠지잖아. 그건 그만큼 이제 내 면역력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조금씩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의식 자체가 낮춰진다는 거야. 영향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거야. 북한이랑 한국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전도 아직 안 했잖아. 지금 전쟁 중이야. 휴전 상태인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최근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크게 전쟁이 날 줄은 사람들이 뭐야 설마 했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다고.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 거기 인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거의 5천만 6천만 정도 되는데 땅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야 한마디로. 러시아가 비슷한 규모를. 그런 21세기 들어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바로 밑에 뭐가 있어? 북한이 있고 북한 또 바로 밑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이런 전쟁의 위협 자체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프리미엄이 못 붙는 거야. 만약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이 돼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10배는 갈걸? 10배는 갈걸? 단기적으로? 그 예가 실적으로 있었잖아. 동독하고 서독.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하고 서독하고 했을 때 주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상상도 못할 만큼으로. 통일되고 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 질문은 박인 세일이니까 남편 몰래 적금 하나 시원하게 한번 하려고 하시는가 본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남편 몰래도 하지 마시고 적금 하나 하지도 마시고 그냥 여윳돈으로. 시장의 저점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의 저점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래요. 한 방에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내일 조기축구에 등록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손흥민처럼 그거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조기축구에 들어갔으면 천천히 스킬을 배우고 스킬을 익혀야지. 기술을 배우고. 근데 왜 지금 당장 들어와서 메시처럼 손흥민처럼 되려고 하냐고. 왜 당장 내일 주식을 해가지고 용재영처럼 되려고 하냐고. 절대 안 돼요. 저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굳이 그렇게 적금 깨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은 100만원 200만원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씩 사 모아 가세요. 주식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주식하는데 꼭 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적금 깨려고 생각을 하겠지. 왜 그 큰 돈이 필요하냐는 거야. 리스크를 안고. 그냥 내가 여윳돈 해.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 갖고 해. 잘 되면 좀 더 시드 늘려가도 되고 잘 안 되면 빼도 되고 얼마나 마음 편해. 근데 주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주식에 목숨을 거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나? 자, 오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주식시장의 저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습관을 잘 정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없어? 사고 싶은 거 사. 그 사고 싶은 거 사라는 거에는 뭐가 있겠어. 어떤 업종, 업동, 주식 이런 거는 유튜브 찾아보면서 맨날 본인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어. 그 선택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나름대로 조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골라잡아 땡치리로 사지 말라는 거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업종이 올라갈 것 같네 라고 최종 결론 내렸으면 그 결론에 맞는 종목을 또 찾아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어 안 하겠어. 매출은 어떻고 차트는 어떻고 뭐고 다 해갖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지. 그러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와 최고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희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았어. 막 1살이지.
한 살이면 애가 성인 될 때까지 대학생 된다 치면 20살이다. 20년이지. 20년 보고 해. 내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내가 삼성전자를 그때부터 하나씩 20년간 모아갔다 생각해봐. 또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나만 살 게 아니라 내 후대 애들을 생각을 해서 하라는 거야. 장기 투자는. 너희들도 내 말대로 해봐. 결혼해서 애기 놓으면 애기 이름으로 계좌 하나 개설해가지고 삼성전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사줘. 한 달에 60만 원 쓴다 생각하고 그러면 1년이면 700이지. 10년이면 7천. 20년이면 1억 4천. 그러면 1억 4천에서 설마 1억 4천보다 더 떨어져 있을까? 그러면 20년 뒤에 20살 때 1억 4천 빼가지고. 근데 절대 안 돼. 왜? 빼고 싶다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주식부터 절대 안 되니까. 이론적인 것과 실전적인 거는 달라. 어렵지. 어려우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쉬우면 다 성공했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대한민국에 유튜브 찾아봐. 30년간 삼성전자에만 몰빵한 결과 있다니까. 찾아보면 나도 얼마 전에 봤는데 야 계속 주식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어려움은 있겠지. 98년도 IMF처럼 08년도 서브프라임 때처럼 19년도 코로나처럼 어려운 점은 있겠지. 근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또 시원하게 코로나19 때처럼 빠진다 사람들 또 다 달라붙을걸. 왜? 이제 기회란 걸 아니까. 아 이게 아무리 폭락이 나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때 이렇게 반등이 빠르게 나온 거야. 98년도 IMF 때는 안 그랬어.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무서워서 다 뺐거든. 근데 08년 서브프라임 때 좀 그런 조짐이 보였어. 두 번째 겪어보는 거였거든. 폭락장이라는 거. 어차피 시간쯤 떠올 건데 사놓을까? 코로나 때는 완전히 사람들이 깨달아버린 거지. 지금이 기회다라고. 지금 만약에 시장 또 폭락이 나온다? 엄청나게 또 올라갈걸. 밑에서 다 달라붙어서. 세원 중에 언제 제일 수익 많이 보셨어요? 나는 항상 수익을 많이 봤지.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봤지. 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